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운반부터 제조소까지 한 번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반과 제조소에 나오는 내용들은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꼭꼭 집어놓은 그 부분을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운반 기준입니다. 우리 고체랑 액체가 진짜 비교해서 많이 나오고요. 알킬, 알루미늄 등도 기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 꼭 기준 구분해서 알고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체 위험물은 우리 95% 이하의 순압률로 순압을 해야 하고요. 액체는 98% 이하인데 온도까지 들어가요. 55도 이하에서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킬, 알루미늄 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90% 이하의 순압률로 순압하는데 50도의 온도에서 5%의 공간 용적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위험물에 대해서 수치가 어떤지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액체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98%가 되잖아요. 98%에서 8은 어떻습니까? 우리 약간 동그라미 느낌이죠? 동그라미가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액체가 흐르니까 전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55도인데 알킬 알루미늄에서는 55도에서 5 빼고 거기 5가 여기로 갔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외웠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수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수치 꼭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고체랑 액체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알킬, 알루미늄 등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어서 꼭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운반용기는 밀봉해서 수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체 위험물은 95%이고요. 액체는 우리 어떻습니까? 99% 아니라 98% 이하의 순압률로 수납을 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어디 갔어요?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운송 기준입니다. 운송 기준 진짜 중요하고 거의 2회 중에 1회 정도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운송 기준은 해임하거나 퇴직할 때는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 뽑아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임합니다. 선임한 날부터 우리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 꼭 외워주시면 되고 해임이나 퇴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선임한다라고 한다면 선임한 날부터 자꾸 신고라고 하네요. 선임인데 선임한다라고 한다면 14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운송자는 우리 국가기술 자격자를 가진 자이거나 혹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자는 우리 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하고요. 안전교육은 우리 경력이 2년 이상 필요합니다. 기준 나눠서 꼭 봐주시면 되고요.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2번 별표 쳐주세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혹은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안전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안전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주체가 진짜 중요합니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안전교육 들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주체 누구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1번 시도지사, 2번 소방서장, 3번 소방청장, 4번 행정안전부령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행정안전부령. 그러면 우리 안전교육은 주체가 누구예요? 안전교육 주체 소방청장이라고 나왔잖아요.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3번 마저 볼게요. 우리 운송 책임자의 범위, 그리고 감독 지원 등에 관한 거는 행정안전부량으로 정하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인데 뭐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 감독이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 뭡니까? 우리 감독이나 지원을 받아서 운송해야 되는 위험물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거나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 리튬을 함유하는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감독 지원에 대해서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뭐 휴대해야 되는 거 있는데 휴대해야 되는 카드 나오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글씨 너무 못 썼네요. 그래서 감독 지원은 일단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고 카드 휴대해야 되는 위험물은 뒤에 가서 또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동승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 책임자가 대기하면서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운송 경로를 미리 파악을 해요. 파악하면서 사고 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관할 소방서 연락처 알아야 되고 관련 업체 연락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안전 상황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계십니까? 졸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 안전합니까? 라고 체크를 수시로 해줘야 되고요. 비상시 응급처치에 대한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 밖에 안전확보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위험물이다. 휴대다라고 한다면 휴대는 무엇을 합니까? 휴대하는 조건은 사료 위험물 중 특수인함을 가지고 있거나 일석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안전카드를 휴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감독이나 지원을 받아서 운송하는 위험물에는 뭐가 있었죠? 알킬 리튬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이 있었죠. 알킬 알루미늄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꼭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물 운송 시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2번이 위주로 나옵니다. 요거가 거의 나올 거예요. 1번은 별로 보실 일은 없을 텐데 요거에서 세 가지 경우가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1번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장거리 할 때는 2명 이상 운전자로 해야 되는데 다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 운전 책임자가 동승합니다. 동승하기는 하는데 우리 약간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제약? 운송 책임자가 운전하면 안 돼요. 운전 안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같이 탈 수 있고 2명 이상의 운전자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할 때입니다. 어떤 위험물? 많이 위험하지 않아요. 2류 위험물, 3류 위험물, 4류 위험물인데 4류 위험물에서 요거 좀 별표 쳐볼게요. 특수인화물은 제외해줘야 됩니다. 특수인화물은 특수하잖아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위험해서 안 되고 요거 빼고는 이런 거 싣고 운전할 때에는 한 명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고 우리 적당한 휴식 취할 경우입니다. 적당한 휴식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우리 휴식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 명이 타고 운전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해임했습니다. 우리 해임하거나 퇴직했다라고 한다면 며칠? 우리 14일이 아니라 30일이었죠. 우리 해임하고 퇴직하면은 30일이고 선임했다라고 한다면 며칠? 14일이었다라는 거 꼭 기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해임했으니까 4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운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감독하고 지원받는다고 했어요. 감독 지원은 첫 번째 알킬 리튬, 두 번째 알킬 알루미늄,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거 있어야지 감독이나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봤을 때 리튬, 알루미늄 있는데 3번은 생뚱맞은 거 있죠. 카드뮴 보시면 되죠. 정답 3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약간 단어에 대한 정의를 살짝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거냐? 중요하게 보실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요 두 가지입니다. 위험물감, 제조소 등 요 두 가지 위주로 보시면 되고,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입니다. 누가 정해요? 대통령령입니다. 소방서장 아니고, 소방청장 아니고, 행정안전부장 아니고, 시도지사 아니고, 대통령령이어야 된다라는 거 꼭 봐주셔야 돼요. 주체가 중요해요. 여기도. 제조소 등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소, 두 번째 저장소, 세 번째 취급소다 해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해당하는 게 제조소 등이구나 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뚱맞게 취급소 말고 다른 거 들어가면 정답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물 제조소 등의 분류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소는 우리 옥 내외 저장소, 옥 내외 저장소이긴 한데 탱크 넣어서 탱크 저장소인데 이동 탱크, 간이 탱크, 지하 탱크, 안반 탱크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취급소 우리 네 가지 기준 보겠습니다. 일반 취급소,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있는데 저는 약간 스토리 형식으로 외웠어요. 어떤 형식으로 외웠냐면은 일반적으로 주유하러 가는데 기름을 판매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기름을 여기까지 이송해줬으니까 우리가 주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느낌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좋고 다른 형식으로 외우셔도 좋은데 저는 좀 생각나는 게 없어서 스토리 형식으로 살짝 외워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취급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험물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장소 봤는데 판매 저장소 여기 아니죠. 판매 취급소면 모를까? 취급소면 모를까? 저장소는 판매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답은 4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거리 보겠습니다. 안전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넘버1은 유형 문화재, 그 다음에 기념물중 지정 문화재는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건 뭡니까?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이거나 공연장이거나 학교가 좀 중요해요. 혹은 어린이집 같은 거 있으니까 어린이집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때요? 30m 이상이다라는 게 두 번째로 자주 나오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용전압이 7000V 초과하거나 흰색으로 할게요. 7000V 초과하거나 35,000V 이하의 특고업 가공정선은 3m 이상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자주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나올 거 만약에 새로운 거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나올 것 같네요. 5m 이상 어쩔 때 사용전압이 35,000V 초과일 때 여기는 35,000V 이하였으니까 초과할 때도 봐야 되죠. 초과할 때는 더 길이가 넓어야 되겠죠.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5m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위험물 제조소와 안전거리가 가장 먼 것입니다. 가장 먼 거 뭐였어요? 문화재죠. 문화재는 무려 50m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문화재 있으면 문화재가 정답이겠죠. 문화재 바로 있네요. 문화재가 시험 진짜 많이 나와요. 요런 걸로 해서 안전거리 제일 먼 걸로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유공지 보겠습니다. 우리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이 10배 이하일 때는 3m 이상, 10배 초과일 때는 5m 이상입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정 수량 나 15배 저장하고 싶은데 보유공지 알려줘 라고 한다면 우리 10배 초과하기 때문에 보유공지 어떻게 돼요? 5m 이상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유연물 제조소 보겠습니다. 건축물 구조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벽, 기둥, 바닥포, 석가래 및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 보가 있지 않을까요? 보랑 석가래가 좀 생소할 텐데 보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로 기둥이 하중을 온전히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중을 분배해준단 말이에요. 왜 해줍니까? 기둥이 하중을 한 번에 받으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보를 설치하고요. 석가래는 지붕에 경사를 하거나 지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연 재료는 무엇입니까? 불에 잘 안 타는 재료를 해야겠죠. 라는 겁니다. 유연물 중에서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을 해야 된다. 내화 구조는 무엇입니까? 내화 구조는 우리 불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바로 붕괴가 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가 내화 구조이고요.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단층 건물일 경우에 층이 하나일 경우에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에서 3m 이내에 있는 외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3m 이내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설명이 조금 있었고 근데 좀 당연한 거긴 하잖아요. 우리 연소가 잘 안 돼야 되니까 내화 구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불에 잘 안 타야 되니까 불연 재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m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5번. 지붕은 폭발력이 있는 거가 저장되어 있을 때 폭발력이 위로 방출돼야 돼요. 아래가 아니고 옆이 아니고 위로 방출돼야 된다. 위가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위에다가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게 또 핵심이죠. 왜냐면 빵 하고 터졌을 때 제조소가 지붕이 들려 나가야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무거우면 아래로 꺼지잖아요. 꺼지면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빵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그리고 불에 안 타야 되니까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위랑 어디로 방출됩니까? 위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재료 못 쓰니 가벼운 불연 재료 쓴다라는 거 이거 두 가지 꼭 봐주세요. 우리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임 유리를 써주셔야 되고요.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를 합니다. 갑종 방화문 이름 바뀌었다고 했죠? 원래 1시간 정도 연소가 화재 1시간 정도 화재 확산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60분 방화문으로 바뀌었고 율종 방화문은 원래 30분 정도 화재 확산을 방지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30분 방화문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아유, 말이 좀 꼬이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어야 돼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데 갑종 방화문 이름 바뀌었으니까 60분 방화문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통행하기 쉬운 통행의 편의성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불이 나면 알아서 문 닫혀주니까 안전성까지 생각한 거예요. 안전성까지 생각한 게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가야 되고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그리고 불에 잘 안 타야 되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우리 연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액체 유연물 설치할 때는 바닥은 유연물이 당연히 스며들면 안 되겠죠. 왜요? 유연물 스며들었어요, 바닥에. 그러고 내가 담배 피다가 담배 딱 떨어뜨렸는데 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액체 유연물이 바닥에 스며들면 절대 안 되고 적당한 경사를 주는데 그 최저부 제일 아래에는 그런 유류 기름 같은 거나 액체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지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뷰 설비를 어디에? 최저부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꼭 봐주셔야 됩니다. 왜 설치합니까? 우리 안정성 높이기 위해서 어떤 안정성? 기름이나 우리 액체 같은 거 한 번에 모아두고 다른 데로 흘러갈 일이 없으니까 안정성 높아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배출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이론보다 살짝 먼저 앞에 나와서 문제 풀고 이론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급기구는 배출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배출하는 거 어디 있을까? 배출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급기구는 보통 병원 같은 거 본다라고 한다면 장례식장이나 주방의 냄새가 제일 심하잖아요. 그런 게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배출 잘 되라고. 그래서 배출 설비는 높은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환기가 낮은 장소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한 자세한 이론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기 설비입니다.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자연적으로 환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급기구는 우리 150m 제곱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150m 제곱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만이다, 이거 기준 안 되고 좀 작다라고 한다면 다음 크기에 의해서 산정됨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기구는 여기 나왔죠? 급기구는 우리 낮은 곳에 설치합니다. 우리 환기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배출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 설치합니다. 인화방지망 왜 설치합니까? 인화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구멍이 뻥뻥 뚫려있기 때문에 골에서 물을 거치지 않고 배기구를 향해서 이렇게 급기구를 향해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서 불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거를 걸러주는 인화 방지망을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다고 했었어요. 옛날에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 담배를 피다가 담배 꽁초를 이런 데 버리신 거죠. 근데 이게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서 도착한 곳이 어떤 박스가 모여져 있는 자재 창고에다. 자재 창고에 딱 도착하면은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려고 인화방지망 같은 거 설치한다라고 연관 지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출 설비입니다. 배출 설비는 급기구에 어디 높은 곳에 설치해. 왜 설치합니까? 냄새 잘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인화방지망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력계 및 안정장치와 필해 설비 보도록 할 건데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파괴판이 있겠습니다. 파괴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서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 설비에 관해서 설비를 해줍니다. 가압 설비는 압력을 낮춰주는 설비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고요. 파괴판을 설치한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겁니다. 시스템이 만약에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요. 그럼 파괴판이 빵 하고 터집니다. 터지면서 압력을 다시 안정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이런 느낌에서 파괴판 설치하고 어쩔 때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 설비에 한해서 설치를 대신 해주는 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류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게 중요해요. 제6류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뭐 설치합니까? 필해침 설치한다라는 거죠. 필해침 설치하는데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식입니까? 어떤 위험을 설치할 때 제외하니 1, 2, 3, 4, 5, 6 중에서 육류위험물 제외한다라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험물 성질에 따라서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 설비, 압력 낮춰주는 설비에 한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대신 터져줘야 되니까 파괴판 설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킬 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의 특례인데요. 여기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취급하는 알킬 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 기체를 넣은 장치를 갖춰야 되겠죠. 불활성 기체 왜 넣습니까?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기체랑 섞어서 안정해지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위험한 게 있으면 우리 불활성 기체나 이런 거 넣어줘가지고 안정되게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은 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불활성 기체를 넣어줘가지고 폭발을 방지해주는, 안정하게 해주는 걸로 해줘야 되겠다, 저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냉각 장치 및 보냉 장치를 갖추지 아니해도 된다. 그쵸? 이미 저온인데 뭐하러 더 시원하게 합니까? 이럴 때는 갖추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냉각장치나 보냉장치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폭발 방지하기 위해서 불활성 기체를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안정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 씁니까? 냉각장치나 보냉장치 쓰고, 안정되게 해주기 위해서 불활성 기체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뭐가 나올까요? 본다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챕터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